안녕하세요. 왕쌤 한한근입니다. 자,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왕쌤의 교육 이야기 팟캐스트와 유튜브로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한 두 달 만에 여러분들 다시 만나고 나서 좀 아주가 좀 흥분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로 그랬습니다. 이게 그냥 그 오디오로 만들 때는요, 사실 1시간 남짓 시간이면은 다 준비가 되기 때문에 큰 부담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영상으로 제작을 하다 보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자료도 이렇게 정리를 좀 해야 되고 뭐 편집도 좀 해야 되고 이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좀 부담이 되긴 하는데 그래도 변함없이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는 시간은 꼭 지켜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11월 16일. 이게 그 날짜가 올라가는 날짜는 11월 17일에 올라가겠네요. 예, 수능 하루 전날 올라갑니다. 솔직히 뭐 전국에 있는 고3 학생들 중에서 수능에 의미가 있는 학생들이 한 10% 남짓 정도가 됩니다. 물론 뭐 응시는 50만 명이 다 응시를 하지만 그 중에서 한 7, 8만 명에서 많으면 10만 명 정도가 이제 의미 있는 수능 시험을 보고 솔직히 나머지 친구들은 일종의 들러리 역할 정도일 것이 또 현실적으로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통과 의례와 같이 우리나라에서는 수능 시험이 여겨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내일 시험 볼 우리 고3 학생들 파이팅을 응원하면서 자, 11월 16일 그리고 11월 17일에 왕쌤의 교육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주제를 두 가지를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주제 하나는 첫 번째 주제는요, 수능 최저 등급 맞추기 비상입니다. 이게 참 이게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하면요, 그 9월 모의고사 있죠. 재수생들도 모두 다 함께 봤던 수능 직전의 마지막 연합 학력고사, 모의고사, 학력고사, 모의 학력고사입니다. 요 시험 결과를 이제 서울교사회인가요? 거기서 조사를 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베리타스 알파에서 보도한 내용인데요.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 화면을 좀 못 보시는 분들은 어쩔 수가 좀 없습니다. 죄송하게 되는데요. 지금 9월 모평 같은 경우는 국어는 1등급을 받은 학생들이 언어와 매체를 선택한 학생들이 압도적으로 1등급을 받아갔습니다. 83.42%고요. 화작을 선택한 학생들 중에서 1등급은 16.58%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 심각한 내용은 이제 수학이죠, 수학. 기하와 미적분이 자연계열 학생들이고, 그다음에 확률과 통계가 인문사회계열 학생들입니다. 90대 10입니다. 90대 10. 물론 지난 6월 모의평가보다는 확실히 좀 나아지긴 했지만, 이게 응시하는 학생들의 인원수 비율이 5대 5라는 걸 봤을 때, 이게 10%라면, 그렇죠? 지금 50만 명 중에서 인문사회 계열 쪽 확률과 통계 선택한 학생들이 대개 한 50%를 잡고, 그렇죠? 50%를 잡고 그 중에서 한 2만 5천, 25만 명이고, 참 그렇죠. 뭐 근데 이제 25만 명 중에서 지금 왜냐하면 50만 명 중에서 1등급이라면 4%입니다. 대략 한 2만 명 정도가 되는 거죠. 그렇죠. 2만 명, 5, 4, 20, 2만 명입니다. 2만 명 정도 중에서 2천 명. 그러면 25만 명 중에서 2천 명이 1등급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럼 정상적으로 하면 4%니까요. 4%니까 만 명 정도는 받아야 되는데 이거 5분의 1밖에 안 되고, 더더욱이 이제 재수생들을 빼고 나면 재학생들의 1등급은 거의 보기가 힘든 상황이 됐습니다. 2등급도 마찬가지입니다. 2등급도 기하와 미적분을 합쳐서 83% 정도, 83% 정도가 이제 자연계열 학생들이고요. 인문사회 계열은 17.8%입니다.
이거 그 점점점 이 간격이 하다가 지금 되게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요. 지금 9등급 있죠, 9등급. 9등급이 이게 완전히 뒤집혀가지고 8등급, 9등급으로 내려가게 되면 인문사회계열 학생들이 80%가 훨씬 넘는 비율이 인문사회계열 학생들입니다. 이건 당연하다고 할 수가 있죠. 어찌 보면은 인문사회계열 학생들이 갖고 있는 이런 수학 실력을 봤을 때, 이거는 뭐 현실적인 문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내용들을 보면은요, 좀 되게 많이 그 안타까운 상황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 가지를 갖다 좀 더 말씀을 드리면은요, 요 통계 자료가 지금 좀 작은 화면으로 보시는 분들은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요. 지금 주요 대학들의 수능 최저 통과 비율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응시한 학생들 대비입니다. 응시한 학생들 대비해서 보게 되면, 자, 그러면 일단 한번 좀 찍어 볼까요? 예. 제가 아직 태블릿 쓰는 게 좀 낯설어 가지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주석을 작성을 해야 되니까. 예.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서울대 같은 경우는 6월에는 직윤 확통 선택한 학생들 중에서 5%가 최저를 마쳤습니다. 그러다 9월에는 8.53%, 그다음에 자연 계열 학생들 같은 경우는 12.5%에서 16.2%. 9월에는 조금 오르긴 했네요. 근데 이제 응시한 학생들 대비로 해서 보게 되면 정말 소수만 이 수능 최저를 맞추는 것이 됩니다. 이게 서울대가 이게 최저가 높지가 않습니다. 국영수탐 3개 영역을 각각 3등급씩을 넘어야 되는데 이거를 달성하는 학생, 그러니까 수능 본 학생들 중에서 이거를 달성한 학생들을 비율로 보면 10%가 안 되더라. 참 그렇죠. 어떻게 이렇게 3등급 3개 받는 게 10%가 안 되느냐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게 현실입니다. 자, 연세대를 한번 보겠습니다. 연세대 같은 경우는요, 활동구 수형에서 수능 최저가 있습니다. 수능 최저는 역시 많이 높잖아. 2합4입니다. 2합4. 영어는 3, 한국사 4. 영어 70점 정도는 당연히 넘어야 된다고 봤을 때, 인문계열이나 자연계열 할 것 없이 2합사인데, 요거를 넘은 학생들이 인문계열은 5%, 그렇죠? 4.95%. 그다음에 자연계열은 20%. 이 정도가 나왔습니다. 자, 그다음에 고려대학은 학교 추천, 교과입니다. 학교 추천 전형에서 확통을 선택한 학생들이 2.18%. 정말 인문사회계열 큰일 났습니다. 그다음에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9.56, 10%. 예. 확통 미적과 기하를 섞어서 선택한 학생들이 9.5%, 그다음 자연계열의 미적 기하와 과탐 선택한 학생들이 12.42%. 자,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근데 이제 의예과 같은 경우가 이제 고대 같은 경우는 워낙 높죠. 예. 4하보입니다. 4하보. 4하보니까 다 1을 맞아야 되는데 요거는 1.82%. 뭐 당연한 거죠. 예, 이건 당연한 겁니다. 자, 그리고 좀 내려와서 보면은 이제 서강대가 인문계열이 6.73. 지금 서강대 같은 경우는요, 인문계열, 자연계열 구별을 안 합니다. 그다음에 확통, 미적, 기하를 선택한 학생들이 18.77%. 성대가 인문계열이 4.84%, 그다음에 자연계열이 15.33%. 중앙대가 인문계열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확통만 선택한 학생들 5.33, 확통에다 미적기하를 선택한 학생 21.8, 자연계열은 16.2%인데 약학계열이 교과는 의대가 없습니다. 의대에서는 교과 안 뽑습니다. 중앙대. 그래서 약대가 뽑는데 3.04%. 4합5입니다. 중앙대학대 엄청 높죠. 과탐은요 한 과목입니다. 그래서 4합5를 하고요.
지금 자료로 나오는데 마지막 번으로 보면은 경희대입니다. 경희대 인문계열에서는 확통 선택이 9.54, 확통에 미적 기하 섞어 선택한 학생이 32.76%. 이게요, 그 최저가 굉장히 낮아서 그렇습니다. 이합이 5, 양쪽 다 이합이 5기 때문에 이 정도를 좀 받고 있고, 교과에서 한의예과에서는요, 3합 4인데 이거 꽤 많이 맞췄어요. 8.77. 그다음에 자연계열에서는 2합 보니까 미적 그 과탐입니다. 22.77%. 전체적으로 의치한의 미적 기하와 과탐을 선택한 학생들 같은 경우는 6.21입니다. 조금 전에 그 말씀드렸던 그 한의예과는 확통에다가 미적 기하 섞은 경우가 8.77. 그다음에 의치한의 미적에다가 미적 기하와 과탐을 선택한 게 2.61 이렇게 됩니다. 의치한은 삼합사죠, 삼합사. 자, 이렇게 보면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 학통을 선택한, 즉 인문사회 계열을 선택한 학생들이 좀 많이 노력을 해야 되겠다. 자, 이런 생각을 갖게 합니다. 자, 어쨌든 그 이 수능이요. 지금 제가 앞으로도 계속 설명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올해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지금 2학년, 1학년, 그다음에 중학교 3학년 이제 앞으로 3년 동안은 꼼짝없이 세 가지를 다 해야 됩니다. 예, 뭔지 아시죠? 예, 뭔지 아십니다. 아, 열심히 해야 되는 세 가지를 더하면 기본적으로 내신해야 됩니다. 내신. 예, 기본적으로 내신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수능 준비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학생부 준비해야 됩니다. 자, 요 세 가지를 동시에 다 해야 되는 게 이제 그 1, 2, 3학년, 이제 다가오는 1, 2, 3학년들의 숙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이거 뭐 그렇다고 해서 지금 갑자기 새로 정권이 바뀐다거나 그렇다고 해서 이게 또 바뀔 가능성은 크지는 않다고 봅니다. 일단 뭐 모르죠. 지금 선거 공약으로 아예 학종 폐지까지도 거론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학종이 폐지가 되면은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제 지금 그런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일단 교과 전형만으로 뽑으면 대학들의 변별력 문제라고 강력히 반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교과를 뽑게 되면 수능 최저가 따라 붙습니다. 정시는 어차피 수능 100%고 그다음에 수능을 두 번 보자는 그런 안도 되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예전에 우리가 그 수능 두 번 볼 시절이 있었었죠. 예, 그 완전히 지옥이었습니다. 아이고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거는 지금 중학교 1, 2학년들의 경우가 됩니다. 중학교 1, 2학년들은 아예 수능만으로 시험을 대학 입시를 치러야 될 수도 있는데 글쎄 모르겠습니다. 좀 일단 1, 2년 정도 수능 위주의 전형을 치르고 나면 지금 상황이 또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고2, 고1, 중3들은 이렇게 수능도 준비하고 내신도 준비하고 학종도 준비해야 된다. 자, 요거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인문사회계열 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 최저 맞추는 게 쉽지가 않다는 거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일단 두 번째 주제를 해야 되겠죠. 예, 두 번째를 우리 넘어가면요. 이제 기말고사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기말고사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들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기말고사 준비하는 구체적인 거 여러분들 또 어머니들 자주 많이 부모님들 학부모님들께서는 제 이야기 많이 들으셨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자세한 설명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기말고사가요 되게 중요합니다. 특히 2학년들 같은 경우 이번 기말고사로 가는 대학이 결정되라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래서 기말고사 화이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기말고사를 앞두고 시험 공부를 막 시작했을 때 이런 상황이 됩니다. 뭔가 굉장히 이번엔 잘 될 것 같고 막 공부가 막 팍팍 됩니다. 근데 이때 시점이 언제냐고요? 예, 3주에서 4주 전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문제가 3주에서 4주는 괜찮아요. 그런데 이제 그게 1, 2주로 넘어가면서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자, 기말고사는 정말 위험합니다. 정말 위험하고요. 이렇게 기말고사가 위험하고 또 시험 공부가 잘 안 되는 상황들이 계속해서 벌어집니다. 물론 이 시험 공부가 전체적으로 다 잘 되면 좋겠으나 시험 공부가 안 되는 부분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좀 알아야 되는데, 자, 저는 이제 세 가지로 내용을 좀 적었습니다. 첫째, 만성 학습 피로증. 그다음에 두 번째, 만성 목표 상실증. 그다음에 만성 일상 증후군. 아,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아이들이요. 늘 하는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제는 하루도 빼지 않고 계속 학습을 하다 보니까, 특별히 기말고사가 됐다 그래서 일단 뭐 기말고사 준비를 한다고는 하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제대로 된 학습으로 연결되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지금 워낙 계속 공부를 이어가다 보니까 내가 도대체 이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도대체 난 목표가 뭔지, 이런 부분을 다 잊어버린 겁니다. 근데 이제 목표를 잃어버렸다는 게 좀 추상적으로 보면 이런 것도 포함이 됩니다. 뭐냐면, 좋은 대학 가야지, 명문대 가야지, 여기서 끝나버린 겁니다. 또 구체적으로 서울대 가야 돼, 열심히 해서 가야 돼. 그런데 지금 내신 3등급 막 이런 경우 있죠. 목표가 없는 겁니다. 그건 목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일상증후군은요, 일상의 삶이 돼버린 겁니다. 학습 피로증하고 같이 엮여지는 건데요. 요 부분들은요, 이제 그 상담을 하면서 제가 느낀 부분들을 제 나름대로 명명을 한 겁니다. 이름을 지어놓은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자, 그 내용은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주제를 두 가지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선 그 인문사회 계열 학생들의 수능 등급을 받기가 쉽지가 않더라. 근데 요거는 문제가 어디로 연결이 되냐? 수시 최저를 맞추는 데서 문제가 벌어집니다. 그리고 이런 수능 준비가 반드시 수능 최저, 인문사회 계열의 학생들에게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수능이 확대가 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건 잘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확대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2학년이나 고등학교 1학년, 중3들은요, 내신, 수능, 그다음에 학종 준비 세 가지를 다 해야 된다는 거, 이건 어쩔 수 없다는 것만 기억을 해두시면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기말고사가 시작이 됐으니 기말고사 이제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좀 나아질까? 자, 우리 함께 머리를 싸매고 고민을 해야 될 시점입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기말고사 시험 공부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뭐 이제 뭐 이 정도 되면은 여러분들과 함께 그 또 이렇게 나누는 시간들이 좀 구체적으로 좀 영상으로도 좀 나을 것 같습니다. 매일매일 올리는 유튜브까지 가능할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